저는 헝가리 출신의 에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헝가리 육군장교 출신임에도 해군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해군 군사학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헝가리는 내륙 국가라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의 항구를 빌려 쓰곤 하죠. 헝가리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신세를 져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군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교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고 매번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는 우수한 군인이었기에 다소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바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 헝가리 군대가 언제 어떻게 재편제될지 모르니 해군에 대한 훈련도 함께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훈련이 열릴 때면 꼭 해외로 파견되어 다른 나라의 해군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고 해군 군사대학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모습에 딸 율리는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율리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헝가리에는 바다가 없기에 늘 강구경만 하며 바다에 대한 로망을 품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다와 관련된 공부를 하니 율리도 덩달아 신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율리가 안쓰러워서 율리에게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헝가리 주변 국가들에는 아름다운 해변들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건 초등학생 딸 율리가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적도 없는 애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정도니 율리의 한국 사랑은 생각 이상으로 뜨거워 보였죠. 솔직히 저는 군인 출신으로서 분단국가라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험한 한국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딸을 이기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비행기의 연착 때문에 낮이 아닌 밤에 한국을 도착하게 됐거든요. 사실 저는 헝가리 및 유럽 국가들의 치안에 학을 떼고 있었던 차였기에 안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헝가리만 해도 아직도 밤만 되면 사람을 납치하는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기에 건장한 군인인 저조차도 쉽사리 혼자 다니지 못하죠. 그리고 제가 훈련으로 파견 갔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부러 한국의 낮 시간대에 도착하는 표를 끊었지만 비행기 연착으로 밤에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택시를 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유럽에는 택시 납치범들도 득실되기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딸 율리가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 한국 공항에는 지하철이 있다는데 한번 타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본 제 친구들은 다들 타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도대체 지하철이 있는 공항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율리의 손에 이끌려간 곳에는 정말로 지하철이 존재했고 저는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인프라를 가진 한국에 엄청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긴장도 됐는데요. 사실 유럽의 지하철은 각종 노숙자들과 범죄자들로 가득 찬 범죄 소굴과 다름없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추격전이 벌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슬쩍 손을 넣는 소매치기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놓고 휴대폰과 지갑을 손에 쥐고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짐을 땅바닥에 두고도 신경조차 안 쓰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허술한 모습에도 범죄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죠. 저는 한국의 이런 엄청난 대중교통 인프라와 치안에 대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감탄하며 서울의 버스터미널 근처 숙소에서 묵었고 날이 밝자마자 한국의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부산과 경상도는 아름다운 바다 외에도 율리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들이 있다고 했기에 율리에게 바다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체험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경상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은 바다와 더불어 웅장한 산까지 보이는 한국의 자연은 정말 최고더군요. 율리도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 무척이나 들떴는지 빨리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저는 날씨가 추우니 입수는 다음에 하자며 율리를 타일렀지만 율리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율리를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근처 상점에서 겨울용 방한 수영복을 구매한 뒤에야 율리의 입수를 허락해줬습니다. 율리는 처음에는 모래사장 주변의 얕은 물가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한 채로
한국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율리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패닉에 빠졌고 정신없이 율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율리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건장한 한국인 청년 한 명이 다짜고짜 옷을 벗더니 그 즉시 추운 바닷속으로 입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물개처럼 빠르게 헤엄을 치더니 이내 바다 멀리까지 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는 그게 율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게 율리를 무사히 물속에서 데리고 나온 청년은 여러 응급조치를 취하더니 이내 이상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율리도 멀쩡해 보였고 저는 엄청나게 놀라서 율리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놀라운 말을 건네왔어요. 한국의 겨울은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조심해야 해요. 이곳은 특히나 물살이 거세서 아이들은 순식간에 바다로 끌려 들어가기 십상이거든요. 아마 이 녀석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은 곳까지 가게 되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는 대체 얼마나 시력이 좋으면 저 멀리까지 끌려 들어간 율리를 볼 수 있었던 것이며 생전 처음 보는 남을 구하기 위해 추운 바닷속을 망설임 없이 들어가다니 저는 그의 헌신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의 몇 마디의 대화를 더 나눈 끝에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의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 조국인 헝가리에 온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몇 년 전 다뉴브강에서 한국인들이 여러 탑승한 여객선이 뒤집히는 끔찍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물론 헝가리 정부 측에서도 구조인력을 파견했지만 바다 자체가 없는 헝가리 구조대는 사실상 오합지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에서 파견한 해군 특수부대들의 실력은 정말 뛰어났어요. 제가 직접 본 이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물속으로 몸을 던졌으며 며칠간 연속으로 쉬지도 않고 수색 작업을 벌이는 엄청난 투지를 보여줬거든요. 사실 저는 연합훈련을 받으며 다른 나라 군인들의 해상 수색훈련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수색 작업은 생각보다 엄청난 체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에 수색 대원들은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기진맥진하여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대원들은 어떻게 저런 엄청난 저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지 저는 시간이 꽤 지난 지금조차도 한국 해군의 놀라운 저력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구해준 남자가 바로 그때의 한국 해군 특수부대원이었다니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리고 그런 제게 그는 안 그래도 곧 이곳에서 연합훈련이 있을 예정이니 시간이 있으면 구경하고 가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군학을 공부하는 저는 이건 무척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딸과 함께 자리를 잡고 한국 해군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감상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훈련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훈련이라도 결국 실전은 아니기에 이렇게 날이 덥거나 추울 경우는 대충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저번에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연합훈련 때도 그랬습니다. 재수없게도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 해군 훈련을 받게 됐는데 입수를 명령하는 교관들 때문에 다들 도망가고 명령을 거부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군사지역에서 열린 훈련이었는데도 그랬는데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훈련을 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이어 보게 된 한국 해군들의 하나 같은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삼각 수영 팬티 하나만 빼고 전부 탈의했으며 마치 제일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면 상금이라도 있는 건지 하나같이 고함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물속으로 들어갔거든요. 한국 군인들에게 훈련은 실전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고 물속으로 잠수하더니 10분이 지나도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훈련이 유럽에서 열렸다면 인권 문제로 탄압을 받았겠지만 한국의 용맹한 군인들은 이런 가혹한 훈련들을 전부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연합훈련은 그야말로 전군이 함께 진행하는지 헝가리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해상기동 헬기까지 동원되어 전문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군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진행한 연합훈련에서조차 본 적 없는 상륙돌격 장갑차까지 준비해와서 그야말로 실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사실 저는 한국군의 이런 모습에 부끄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헝가리군의 훈련은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기밀 유지를 이유로 민간인에게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나 한국군은 자신감이 넘치는지 헝가리에서는 따라할 수조차 없는 이 정도의 대규모 훈련을 한국의 국민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행했고, 심지어 함께 구경을 하던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은 제게 영어로 말을 걸며 놀라운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사실 나는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입니다. 나 때는 저 훈련보다 훨씬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편해졌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로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군사대국에서 훈련까지 진심을 다해서 하니 도대체 한국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합지졸인 동유럽 국가들의 군대들을 전부 모아도 한국군에게는 일주일도 안 돼서 전부 괴멸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율리도 처음에는 이런 한국군의 훈련에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해댔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공간인 바다에서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되어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군의 모습에 이내 저보다도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훈련 장면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밤이 되고 날이 추워져서 숙소로 들어가야 했지만 한국군은 새벽까지 훈련을 진행한다고 해서 더욱 충격을 받기도 했네요. 이 훈련을 보고 분단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선진적인 인프라와 치안을 갖게 되었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 세대에 걸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하니 아무리 분단 국가임에도 아무도 감히 한국을 넘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딸과의 즐거운 경상도와 부산 여행을 마치고 헝가리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이제는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 연합훈련이 아닌 한국군의 시스템을 배우고 헝가리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와는 상반되는 피 튀기는 한국군의 훈련 모습은 저희 헝가리군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연치 않게 본 한국군의 훈련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헝가리 장교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